안녕하십니까. 제2차 울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강의를 맡은 울산연구원 김광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울산 문화관광의 이해라는 어떤 강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할 텐데, 우리 지역의 어떤 현황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서 강의자 소개를 잠깐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연구원 문화사회연구실에서 문화정책을 연구를 주 분야로 해서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할 문화예술 교육 계획이나 그 다음에 어떤 문화도시 연구, 문화다양성, 문화여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울산시 현안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울산에 내려와서 이런 문화 정책을 연구하기 이전에도 문화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주로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세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에서 문화 콘텐츠 강의를 이제 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대진대학교에서는 문화행정 강의를 제가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문화행정을 한 사람이 강의만 하는 사람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해할 수 있어? 문화예술 교육을 알 수 있어? 라고 많이들 의아해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 문화 정책이나 문화 행정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이전에 저는 사실 예술인이었습니다. 어떤 예술인이었냐? 조금 의아하고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 클라리넷 연주자였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클라리넷 연주 활동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 예술을 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면서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면서 문화행정을 뒤늦게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석사, 박사를 문화행정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술인의 시선, 문화인의 시선으로 문화예술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런 현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문화예술 교육 계획 수립 목적,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추진 환경,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성과 및 한계, 그리고 울산 문화예술 교육 현황, 문화예술 교육 정책 방향, 그리고 추진 과제 및 추진 사례까지 이제 6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강의 시간에는 문화예술 교육 현황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과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은 어떻게 다른지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화면에 잠시만요. 보시는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법령인데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법 제2조 정의에 보면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재를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라고 해서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사회 문화예술 교육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은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행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울산시 문화예술 종합계획과는 별도로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 나 항목에 있는 사회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학교 예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 챕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은 각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뒤에 강의를 하면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보면 문화예술 교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따른 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지금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이 문화예술교육 수립 계획의 목적을 두 가지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계획의 수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 특화 비전 및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목적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있었다면은 우리 울산광역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예술 계획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접근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교육 접근 환경 개선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지역 특화 비전 및 전략 제시가 있는데요. 어떤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 지역 특화 비전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전략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떤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 지수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각 지역이, 우리가 울산에 5개 구군이 있는데 각 구군이 처한 상황이나 어떤 정책 현황이나 예산이나 아니면 활동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나 문화예술 현황이 그 문화예술이나 문화예술 교육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그래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이렇게 5개 구군의 방사형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안에를 보시면요. 지금 정오각형의 형태가 전국 평균을 0점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구군은 검정색 실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5개 구군의 평균은 이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 향유나 그 다음에 문화 활동 영역이 울산시 평균이나 전국 평균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남구의 경우에는 문화 활동 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울산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은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문화 자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문화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월등한 점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문화 정책에 있어서 조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화 정책 지수라고 하면은 보통 관련 조례나 투입 예산 등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고 울산 광역시에도 없는 문화예술 어떤 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유일하게 북구에 있고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처리하고 있어서 정책 지수가 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자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가 조금 높은 현황을 보였었는데 지역의 어떤 고유 자원에 대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문화활동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 단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실적 등이 주요 지수로 나타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지수가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높은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개선하고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더 보완하고자 이런 그래프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우리 울산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문화예술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환경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먼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시민 행복 추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추진됐었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우리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굉장히 그때 심화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높아져서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 사회적 고립도가 2019년에 27.7%였던 것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21년 기준에는 34.1%로 굉장히 높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를 봤더니 평균이 34.1%였는데 50대 평균이 37.1%, 60대 평균이 41.6%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60대 이상의 그 사회적 고립도가 높게 나타난 걸 볼 수 있는데 60대 이상만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라 50대부터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통계 결과를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여가 시간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문화여가나 어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2019년 기준의 평일 여가 시간이 3.5시간, 그리고 휴일에는 5.4시간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3.8시간, 그리고 5.8시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외부 활동 못 하다 보니까 개인 여가 시간이 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여가 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월 평균 여가 비용의 경우에는 2019년에 15만 6천 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 14만 9천 원으로 좀 비용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의 거를 한번 보면 울산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른 건데요. 문화여가 불만족에 따른 이주 희망을 응답한 것이 10년 전, 조사 기준 10년 전에는 8.6%였는데 10년 뒤에 2022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10.6%, 약 2%포인트가 증가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고립감이나 지역을 떠나겠다라고 한 것에서 문화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고립감 및 문화여가 불만족 이런 것들이 심화됨에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교육 추진 환경이 이어서 있는데요. 우리 문화누림 문화예술 교육 지원이 더 필요하고 지역문화 문화예술 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죠. 물론 뭐 22년 기준이긴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3.2%포인트가 감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에 맞는 1인 가구나 아니면 세계 주기별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 기반 시설 아니면은 문화예술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저희 울산광역시는 16번째 순위에 위치해 있는데 22년 기준으로 총 44개의 문화 기반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울산시 5개 구군 내에 어떤 문화예술 교육 인력의 편차나 프로그램의 한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제2차 울산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과제인데요. 이것을 수립하기 이전에 제1차 울산 문화예술 교육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나 한계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시킬 것들은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것들은 개선이 필요한데요. 울산 문화예술교육 성과는 5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양적, 질적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화예술 교육 예산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할 때는 약 2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계획했는데 집행, 최종 결산을 했을 때는 4억 8,500만 원의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약 46.4%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1차 교육 어떤 문화예술 교육 계획에서 아주 우수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폭 증가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으로 굉장히 성과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적 확대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통해서 수혜자 만족도나 관심도가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2020년도에 만족도가 5.7점이었고 그 다음에 관심도가 5.6점이었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5.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관심도도 6.4점으로 높게 나타나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양적, 질적 확대가 1차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대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요자 중심 교육의 다각화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애주기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하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화예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은 임산부 문화예술 교육을 시작으로 유아들에게는 유아문화예술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했고 성인들한테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실버세대 문화예술 교육으로 연결되는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화예술 교육 기반 고도화, 그 다음에 지역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문화예술 교육 정책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주 고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우리 울산 광역자치단체 말고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교육을 관리 감독하고 활용할 거점 시설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구군에 우리가 울산광역시로 하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5개 구군에 각각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 울산에는 그런 기초문화재단이나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교육의 격차가 조금씩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 기관과의 연계도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는 울산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예술교육이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울산광역시나 울산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4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23년 기준으로는 46개의 문화 기반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만 명,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울산은 41.42개가 있다고 나타났고요. 전국은 63.14개가 있다고 나타나서 아직도 인구 100만 명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약 20여 개의 문화 기반 시설이 차이가 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1차 문화예술 교육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울산 문화예술 교육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울산 문화예술 교육 현황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예술 교육 예산, 문화예술 교육 실태, 문화예술 교육 단체 현황, 문화예술 교육 확대 정책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평균 문화예술 교육 예산이 약 27억 800만 원이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1억 6,200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산의 어떤 증감률도
한번 살펴보면은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대폭 감소한 현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1년에 또다시 예산이 감소한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문화예술교육의 예산이 낮고 예산 증감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어떤 희망적이고 의미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감소하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인당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지금 어떤 평균값이 119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오른쪽 끝에 보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굉장히 월등하게 높습니다. 329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580원으로 나타나서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정책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현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화예술 교육 현황 중에 경험인데요.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과 그 참여한 것에 대한 만족도, 관심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국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은 21.2%라고 나타나고 울산은 12.9%, 전국보다 많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참여율은 뭐 시간이 지나도 전국 평균보다 낮는데, 이 만족도와 관심도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울산 문화예술 교육이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이 참여자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 굉장히 애썼다라는 것을 이 현황을 통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울산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한 장르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음악과 미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좀 편향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 음악과 미술을 주로 선호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다른 그래프가 나옵니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 교육 장르라고 이렇게 조사했을 때 음악과 미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공예나 그 다음에 다른 분야들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우리 지역에서 약간 음악과 미술에 좀 편향된 교육을 하지 않았나 라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과 활성화 대상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향후에 우리가 많은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또 균일하게 모든 지역에 차별 없이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어떤 한부모 가정, 미혼 가정, 조손 가정, 그 다음에 저소득층, 뭐 장애인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을 제시를 했을 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했고, 그 다음으로는 한부모 가정, 미혼 가정, 조손 가정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우선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현황들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문화예술 교육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는지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